언어는 자의적이다. 언어의 자의성은 구조주의 언어학을 창시한 위대한 언어학자 페르디낭드 소시르가 창안한 개념입니다. 소시르는 그가 고안해낸 기표와 기의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했고, 이 개념은 언어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개념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언어의 자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표와 기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소시르에 따르면 한 언어기호는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청각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는 기호를 생각해 봅시다. 이 기호는 나무가 의미하는 개념, 그리고 이 개념을 표현하는 청각적인 음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기호의 개념을 기에, 신이 피해, 기호의 청각영상을 기표, 신이 피양, 라고 부릅니다. 언어의 자의성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소시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입니다. 즉, 나무라는 개념과 나무라는 음성이 결합한 것은 원래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무라는 개념은 여러 언어에서 트리, 바움, 나무 등등 여러 청각영상과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호의 자의성은 제1원칙으로 제시되며 소시르의 이론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언어가 자의적이라는 명제는 절대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가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창렬과 해자입니다. 창렬과 해자는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름이기는 하지만 수년 전부터 인터넷에서는 다소 다른 의미로 변형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의점 도시락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김창렬 씨가 광고한 제품은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했고 김혜자 씨가 광고한 제품은 가격에 비해 질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창렬은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내용이 부실한 것을 의미하는 반면 해자는 가성비가 좋거나 내용이 알찬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쇼츠 댓글창에서 이와 관련된 재밌는 반응을 발견했습니다. 창렬과 해자라는 단어의 음성 자체가 단어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기호의 음성은 그 의미와 전혀 무관할까요? 이번에는 언어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두 도형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에 부바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른 하나에는 키키라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왼쪽을 키키, 오른쪽을 부바라고 이름 붙이셨을 겁니다. 한 실험팀에서는 미국의 영어를 쓰는 대학생들과 인도의 타밀어 화자들에게 이와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그룹이 모두 각각 95%, 98%의 비율로 오른쪽이 부바, 왼쪽이 키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리 정해진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부바에서는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느낌, 키키에서는 날카롭고 뾰족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비읍은 유성음인데다가 예사소리인 반면 키읔은 무성음이고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드러움과 거칠음의 차이가 생긴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바키키의 사례에서도 기호의 청각영상인 기표가 사람들의 인지 방식에 크게 영향을 주는 듯합니다. 앞선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중은 단어의 어감에서 그 의미를 유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 아무런 필연성이 없다는 소시르의 주장에 의문을 품게 되지요. 하지만 당장 언어의 자의성이 틀리다, 맞다라고 쉽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관점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의 자의성 부분에서 우리는 같은 사물이나 개념을 언어별로 다르게 부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개념이 언어별로 다르게 불림에 따라 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같은 개념에 다른 인상이나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예시에서 나무라는 개념이 나무, 트리, 바움으로 불림에 따라 한국어, 영어, 독일어 화자는 동일한 개념에서 상이한 청각 영상을 통해 상이한 인상이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언어학자 비렐름 폰 훔볼트는 민족마다 상이한 언어의 세계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는 수많은 층위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각 단어의 의문의 수준에서 바라봅시다. 만약 서로 다른 언어에서 한 개념에 해당되는 음성이 서로 다르다면 각 언어 화자들은 같은 단어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한 담론이 언중의 세계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음성이 어떻게 화자의 세계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